은평구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무료 택시 서비스 아이맘 택시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13년째 돌보고 있는 60대 며느리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세 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해온 효부 만나보겠습니다. 은평 지역 주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일주일 동안 경품 추첨 행사가 펼쳐집니다. 일정 금액 이상 구매 후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인 0.78명보다 낮은 0.59명이었습니다. 은평구는 0.6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요. 은평구가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한 아이맘 택시의 이용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네, 물론 무료 택시 서비스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겠지만 임산부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둘째를 임신 중인 강영심 씨는 병원에 갈 때 주로 아이맘 택시를 이용합니다. 비용 부담이었고 유모차 등 짐이 많아도 걱정 없이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유모차를 타다 보니까 유모차를 혼자 막 싣고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때 아이맘 택시를 이용하면은 기사님께서 나오셔서 유모차 넣는 것도 도와주시고 아이도 잘 케어해주시고 하셔가지고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은평구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무료 택시 서비스입니다. 아이와 함께 병원이나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에 갈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24개월 미만 영유아 자녀를 둔 은평구 주민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은평구가 아기나 키우기 행복한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2020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였고요. 지난해 은평구 합계 출산율은 0.61명으로 전국 평균 0.78명보다 낮은 상황. 이러한 정책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사회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엄마들이 혼자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가서 모든 스케줄을 소화한다는 그 자체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갖고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가갖고 일반 택시를 이용하실 때보다 굉장히 편안함을 많이 느끼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아이맘 택시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60여 건, 2년 반 동안 3만 명이 넘는 주민이 이용했습니다. 아이맘 택시는 전용 앱을 통해 이용 시간 30분 전까지 예약할 수 있으며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선택하면 어르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북 고창 지역에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시부모를 봉양한 60대 효부가 있는데요. 이나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64살인 김희순 씨는 23살 꽃다운 나이에 결혼하고 3남매를 낳았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만 있을 것 같던 그때 남편이 간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딸은 고작 9살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시련에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시부모님이 있었기 때문. 산에서 약을 직접 캐갖고 와서 약초를 캐갖고 와서 저를 다시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런 게 고맙다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사랑을 많이 주셔서. 자식 모두 시집장가까지 보낸 그녀 옆에는 이제 100살을 앞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항상 나랑 같이 이렇게 어머니도 혼자 됐지만 나도 혼자니까 같이 어머니가 의지하면서 산다고. 옛날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 13년째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둘째 며느리 김희순 씨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저 친정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기력을 차리면 좋겠다는 바람뿐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좀 안 좋고 이상할 때 그럴 때는 무슨 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고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딴 그녀를 동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효부라고 칭합니다. 존경스럽지요. 정말로 박수 보내주고 싶으신 분이 저 어머니인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보고 배워야 할.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현대사회. 고창 60대 효부의 사연이 서로 돌보고 아끼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내 효행자 등 36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습니다. 대상자는 평소 효를 실천하며 정성과 예의 범절로 우더른을 공경한 효행자 부문 20명,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 타의 귀감이 되는 장한 어버이 부문 7명,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해 지역사회 모범이 되는 어르신 복지기여단체 9곳 등입니다. 특히 신월동의 조혜경 씨는 본인이 질병으로 투병을 하는 와중에도 전신마비인 친정어머니를 18년간 봉양해 효행자 부문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양천구는 이날 오전 구청 실버식당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은평구가 경기 침체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9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축제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으로 대림, 연서, 신응암 등 전통시장 4곳과 불광 먹자골목형 상점가 등 상점가 2곳이 참여합니다. 축제 기간 대림시장은 10,000원 이상, 연서시장은 2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등을 지급합니다. 불광 먹자골목형 상점가는 오는 15일까지 SNS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안전을 강화한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면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스쿨존 안전 인식 개선과 함께 안전 울타리도 더 강하게 만드는 등의 제도도 확실하게 실행하자는 구체적인 요구 사항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스쿨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인자중학교부터 사거리까지가 스쿨존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1,3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그러나 스쿨존이 끝난 곳엔 과속단속 카메라나 옐로우 카펫 등 어린이 안전시설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창원의 또 다른 초등학교, 뒷길로 가자 출입구나 인근 도로에서 이어지던 안전 울타리가 없습니다. 대신 눈에 띄는 것은 강력한 단속을 예고하는 CCTV와 현수막. 이에 차들도 한쪽 갓길에만 주차돼 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노란 2줄 실선까지 점령해 양쪽으로 불법 주차하던 상황과 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전 울타리가 끊기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점령은 학교 주변 주택가나 상권, 이면도로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학교가 많으니까 지금 제가 사는 곳도 학교가 많아서 그런 사고의 위험도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조금 불안하기도 해요. 서로 좀 안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 주변에도 또 시설을 조금 더 보강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 울타리를 설치한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대전 음주운전 사고, 부산 낙하물 사고 모두 스쿨존에서 발생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스쿨존처럼 대부분의 스쿨존에는 이처럼 보행자용 울타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처럼 쉽게 흔들릴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스쿨존에 설치된 울타리는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미터당 설치비가 10만 원 선으로 저렴하지만 차량 침범까지 막기 어렵습니다. 반면 차량용 방어 울타리 설치비는 20에서 25만 원 선으로 비싸지만 1.5톤 차량 시속 45km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비용. 차량용 방어 울타리 수준의 강도가 있는 스쿨존용 울타리 개발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게다가 안전 울타리처럼 스쿨존의 보행 안전장치 설치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 국회에서 계류된 현행 도로교통법 논의도 시급합니다. 통학로는 아직도 좁은 골목길, 산복도로, 인도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차도 분리, 펜스 강화, 교통 구조물 같은 환경적 개선도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동과 학교의 목소리에서 출발한 요청사항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작동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479명에서 5년 새 15.6%가 증가한 스쿨존 사고. 제대로 맞물리지 않은 엇박자 스쿨존의 아이들의 안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른바 살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18%가 넘지만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먼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진드기에 물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발열과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라든지 또 설사와 식욕부진, 메스꺼움과 같은 소화기 증상, 또 기침, 가래,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증상, 또 코피, 잇몸 출혈, 피부 점상 출혈 등이 생길 수 있고 또 호흡곤란이나 의식 저하, 위장관 출혈 등과 같은 중증 위험이 높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사율이 상당히 높아서 2013년부터 22년까지 국내에서 총 1,697분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그중에서 317분이 사망하여서 국내 누적 치사율은 18.7%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따로 없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관련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비슷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과의 감별 진단과 확진 검사를 시행해야겠고요. 격리실에 입원해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지 평가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각 증상들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 예를 들면 발열에 대해서 해열제를 투여하고 호흡곤란에 대해서 산소 공급을 하고 또 탈수에 대해서 정맥으로 수액을 공급하고 또 대량 출혈에 대해서 수혈을 하고 쇼크에 대한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그럼 이제 조심하면서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네, 가급적 야외 풀밭 지역 방문을 피하시고 야외 활동 시에는 풀밭 뒤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말고 또 맨살이 노출되지 않도록 풀밭에서 용변을 보지 말고 소매와 바지 끝을 잘 여미고 다니셔야겠습니다. 특히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고 산책하는 것도 풀에 피부가 닿게 되면 진드기에 물릴 위험이 있겠습니다.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시고 목욕을 하시고 머리카락이나 귀 주변, 팔 아래나 허리, 무릎 뒤나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진드기에 물리셨더라도 모든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2주 정도 증상을 관찰하시면서 추적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감염 경로로 진드기에 직접 물리지 않더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혈액이나 침, 소변에 있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2차 감염이 될 수도 있으니 혹시 키우시는 개나 고양이가 야외 활동 후에 열이 나고 기운이 없고 식욕부진 등을 나타내면 동물병원에서 해당 검사를 받으시고 혹시 반려동물이 확진이 될 경우에는 14일의 잠복 기간 동안 의심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